오. 근데 F가 강해도 좀 힘들어. 맞아요. 내가 F기는 한데 내가 볼 때는 예전에는 완전 F였을 것 같고 나이 들면서 그냥 T로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는 나 E였을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 E였지 않을까. 자, 액체와 고체. 그럼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의 특성인데요. 물 하면 너네들은 이제 물의 구조가 생각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물 하면 짠. 그럼 물에 대한 성질, 와우, 몇 도가 떠올라야 되고요. 오케이, 104.5도가 떠올라야 되고요. 곰돌이 대가리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H 전기음성도 2.1, 여기는 산소 3.5.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공유한 전자를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기니? 5가 세게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잠시만 봐야 돼. 오빠 얼마였지 오빠? 50? 알았어. 지금 이거 할게. 이게 시골집에 밤나무가 있는데 아 옛날에 그 밤나무. 그 밤나무 소독을 아. 드론을 불러갖고 하거든. 와 이만큼 맞아. 안 커. 그게 원래 땅이 넓으면 드론을 쓰는 거. 나라에서 해줘. 그건 엄청 넓어. 아니야, 엄청은 아니고 이번에 그 지원금을 윤석열이 줄여가지고 예전에 해줬는데 거기서 탈락한 거야. 아쉽게. 그런 얘기 유튜브에서 들어봤대요. 이명기 드론 방지다. 우리 엄마 안 들어. 아니야. 우리만 보는 거 같진 않아 조회수. 그러니까 이렇게 딴 사람들이 그 이거 보는 거야. 뭐가? 제가 아까 전에 윤석열 얘기했는데 들어갔대요. 아니, 네가 볼 건데 뭐 안 봐. 다른 사람들. 아 그래? 쫄려가지고. 근데 원래 일반 사람들은 정치 얘기 상관없잖아. 맞아. 학교 쌤이 안 되는 거지.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대. 너무 멋있어. 그 뭐가 멋있어? 그냥 그런 거지. 멋있다? 난 나중에 공무원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돈 많이 벌잖아. 그건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3급, 5급 이상부터 돈 많이 번대요. 너 5급이 돼. 5급을 시험을 보면 되지. 네. 야 5급은 빡세. 5급 시험 봐서 붙은 학생 있어. 우와. 5급 부부는 뭐예요 이름이? 사고관. 아 그래. 응. 3급은 3급은 거의 그냥 차가 이런 거 아니야? 3급은 국장. 국장. 너무 레벨이야. 대학 선배 중에 국장인 사람이 있어. 국장이에요? 여기 시청국장. 우리 외숙모가 3급인가 4급인가예요. 진짜 근데 진짜 나는 항상 그럼 진짜 잘 보시겠다. 노는 모습만 보니까 아무나 하는 나는 공무원이 9급까지 있는 것도 몰랐어. 와 대성공. 부러워라. 돈 많이 벌더라고. 야, 그 3급이면 많이 벌겠지. 9급까지 있는데. 그 선배가 3도 되고 한참 있다가 그때 연봉 1억 됐다고 그랬었어. 국장이면은 시청의 짱이에요. 시청에 국장이 두 번째. 10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무슨 국 하면 그 국의 짱인 거지. 좀 클래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일 거야. 우와. 난 잘 몰라 그런 짱 책에는. 멋있다. 근데 그래서 물어봤었거든. 시청에 국장이 몇 명이냐. 네, 그런 책을 아예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물 하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와우.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띄네? 자, 물 혼자의 가장 중요한 성질. 극성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극성 뭐가 있지? 그리고 물 혼자 하면 수소결합이 떠올라야 돼. 그럼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과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먼저 한번 쭉 읊어본다면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무색의 중요한 성질, 물의 중요한 성질은요 바로 용해성입니다. 물은 용해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세상에는
전기를 띤 물질이 훨씬 더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혈액 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혈액의 대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야? 물이라는 거죠. 아, 그럼 이 극성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이 좋다고요? 용해성이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 너네 봐라. 아니 용해성이 좋은데 그럼 극성 물질만 물에 잘 녹을 거 아니야? 그럼 무극성 물질인 O2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생각해봐. 다른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O2는 혈액에 녹지 않으니까 운반하기가 상당히 나쁘죠.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장치엔 무슨 구가 따로 있는 거야? 적혈구가 따로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걔는 산소를 운반하기 위한 거. 그럼 그게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O2는 무극성 분자니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니? 수, 소, 결, 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 그럼 이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걸 우리 여기다 그냥 앞자로 한번 써볼까요? 비, 밀, 표, 기, 끌. 뭐야 이거? 이상한 것들이 나오죠. 그럼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이 뭐야? 비밀표기 끓이요. 그럼 이게 뭐니? 수소결합 때문에 물의 비율이 큽니다. 수소결합 때문에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밀도가 고체가 제일 크죠. 그런데 그 수소결합 때문에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크죠. 그럼 이거는 바로 뭐니? 표면 장력이 수소결합 때문인 거고요. 기는 뭐니? 기와 열이 크다. 끓은 뭐겠어요? 당연히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인데, 자 여기에서 너네들 꼭 기억할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얼음의 구조를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얼음이라고. 자 여기 있는 곰돌이 대가리 우리 얼음 한번 볼까요? 어머나 이제 귀를 좀 길게 익었어요.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놈이 있고 수소라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수소는 플러스 성질을 띠죠. 그렇다면 얼음을 상상하는 거야. 얼음이라고 하는 건 H2O 분자랑 아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H 옆에 다가오는 또 다른 물 분자는 어느 부위니? 당연히 마이너스 부위가 다가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부위인 산소가 여기에 이렇게 다가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도 수소 두 개가 104.5도로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물 분자에 산소가 있을 거고요. 104.5도로 수소가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도 수소 결합을 하면서 또 다른 물 분자에 산소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수소 두 개가 104.5도로 붙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수소 결합, 아이고 힘들다. 똑같은 말 반복하려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아유 그러면 선생님이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몇각형을 막 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육각형을 그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머네 찌그러졌어요. 아이쿠야 육각형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니? 바로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놈이 얼어버리면서 무슨 결합을 하게 되는 거냐면 모든 H2O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이고야 그럼 이런 빈 공간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니?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이런 빈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물 위에 뭐가 떠버린다고요? 얼음이 떠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야? 이 빈 공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이 얼음을 난 스케이트를 못하지만 스케이트발로 얼음을 확 밟아버렸어. 그럼 여기 압력이 가해지니까 여기 있는 수소결합이 깨지면서 이게 무너져 버리죠. 그럼 뭐야? 육각형이 깨지죠. 그 육각형이 깨지면 그걸 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니? 얼음에다가 뭐를 가하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육각형이 깨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밀도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 변화가 없어도 압력만으로도 얼음이 뭘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온도와 압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액체에다 압력을 가해야 고체가 됩니다. 그런데 물만 고체에다 압력을 가하면 물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되게 신기한 거죠.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상평행 그림 또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머리에서 지워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 비밀표 이끌에 바로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얼음과 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야. 나 이거 원래 이거 잠깐 시험 볼 때 이런 거 그리라고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얼음도 그려보고 얘도 한번 그려보고 못 그릴 것 같지만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 우리 이런 것들 그릴 때 세로축이 밀도입니다. 가로축은 온도가 변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데 얘를 그릴 때는요, 뭐를 먼저 그리는 거냐면 4도씨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거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밀도를 말하잖아요. 그럼 물은 밀도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1g/cm 물의 밀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화학투를 배우면 여기에 꼭 꼬다리 이런 걸 붙여서 말해주는 거야. 4도씨일 때야. 그런데 이 4도씨일 때 물의 밀도는 H2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물, 얼음, 수증기의 모든 온도 구간에서 최대인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모든 구간의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럼 뭐야? 얼음도 밀도 1보다 작고요. 모든 구간의 온도에서 물의 밀도는 1보다 작다는 거죠. 최대. 그러면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작죠? 그럼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니? 보통 얼마라고 알고 있나요? 외운 적 없어. 자, 이렇게 하면 돼. 0.9. 조금 더 자세하게 0.92 g/cm. 그럼 봐봐. 그러면 얘네들은 얼음이 물로 변하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 밀도가 요만큼 1분의 0.92 그러니까 100분의 92로 줄어들죠.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부피는 92분의 100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이쿠야. 그럼 이거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10%가 넘어요. 그럼 얘는 봐봐. 여기다가 너가 저거 믿지 않아요? 여기다 물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었어. 그럼 애가 막 빵빵해지죠. 근데 얘네들이 좀 딱딱하니까 빵빵해지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놔야지 그럼 깨져버리죠.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면 물 한 이 정도 넣죠. 막 이렇게 깎아서 위에 올라와가지고 뚜껑 안 닫힌다. 이렇게 놓으면 그대로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피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 꼭 열고 얼리죠. 어디 갈게? 얼려갖고 가죠? 나도 이제 얼려가지고 갑니다. 근데 사실 얼음물은 별로 안 좋아해서 가끔 마시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네들은 여기 1 그러면 이제 세로축의 밀도도 1이라고 안 쓰고 조금 더 초점을 늘려서 1점 빵빵빵빵. 아이쿠야. 그렇다면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너네 상상을 해봐. 당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 구간은 온도를 높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밀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는 이 구간에서도 밀도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완전 특수 케이스 다른 설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0도씨까지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0도씨 물의 밀도는 얼마니? 아주 어이없는 숫자인데요. 0.9999. 뭐야 이거? 그냥 뭐 2랑 똑같은 숫자죠. 그런데 화학에서 중요한 건 얘가 줄어들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쿠! 그럼 여기는 뭐니? 자, 0도씨입니다. 여기는 완벽하게 0도씨 물이야. 그런데 온도가 막 열을 막 냉각을 시켜. 그럼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랄하고 냉각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갑자기 밀도가 급락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 이것이? 그래서 잘라버리고 여기 완벽하게 0도씨 얼음으로 다 변했어.
그럼 이 중간 구간은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구간이겠죠. 이런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가 이런 걸로 배웠는데요. 이때는요. 가열 시간, 온도 변화. 그럼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0도씨에서는 여기 0도씨 얼음 가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변해. 알고 있죠? 그리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죠? 다 녹았어요. 그리고 또 온도가 안 올라가죠? 끓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다 끓었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구간이니? 이 구간에서 여기는 얼음만 있는 구간이야. 그럼 이 중간 구간, 얼음이 녹고 있는 구간이죠. 그럼 그 얼음이 녹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죠.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가 이거를 잘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완벽하게 0도씨 얼음일 때 이때 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0.917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를 잘라야 되는 이유가 벌써 나오죠. 아이쿠! 자, 이 차이를 길이 1cm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00 얼마?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cm면 얘가 800cm야. 저 1층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피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 그러면 10%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확 와닿는 거죠. 어머나! 그럼 뭐야?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데요? 코딱지만큼 올라갑니다. 코딱지만큼. 그러다가 이걸 더 그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밀도는 거의 불변. 그렇다면 이거는 코딱지만큼이 얼마냐면 0.9180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얼음의 밀도를 0.92라고 그냥 단어를 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냥 0.9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게 가장 보편적이죠. 1, 0.9. 어머나.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을 한번 구간별로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를 A, 여기를 B, 그럼 헷갈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여기 A, B 구간 있잖아 얘들아. B에서 A가 될 때 이들의 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야 B에서 A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물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 거냐면 활발해지겠죠. 그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거니까 분자 간의 거리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피가 늘어날 거고 밀도가 줄어드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대로 적용될 거죠.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 너네 아는 단어. 얘를 열팽창이라고 부르죠. 그럼 A에서 B에서 A로 갈 때는 이래. 그럼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열팽창이 된다면 이거는 그 원리에 따르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어떤 거니? 4도씨 물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럼 얘네 4도씨 물은 물을 이렇게 구부정이죠. 얘네가 이렇게 딱 끼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끼어들어가니까 차곡차곡 놓여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물 분자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분자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럼 3도씨가 돼볼까요? 3도씨가 되면 아까 이렇게 4도씨에서 움직이던 애가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갑자기 여기 있던 수소 플러스가 저기서 놀고 있는 산소를 부르죠. 산소! 나도 좋아해! 그럼 애가 그래 내가 너한테 다가갈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4도씨에서 3도씨가 되면 좀 쬐지니까 애가 물이 틀어져요. 틀어지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물론 모든 물이 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부피가 코딱지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각형을 형성하려고 애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 운동이 느려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상대적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때부터 수소결합력이 힘이 발휘를 하는 거죠. 수소결합력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육각형을 형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간의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일반적인 분자간의 인력이 아니라 수소결합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게다가 애가 구분형이야. 그러니까 틀어지면서 육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어머, 그럼 육각형을 형성하는 중이야?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난다고요. 아이고, 그럼 얘가 이제 시동을 거는 중이니까 아주 조금만 늘어날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바로 여기를 보는 거야. 야, C에서 D로 갈 때 봐. 아이고야, 얘네들은 이건 이제 온도 변화는 없잖아요. 계속 냉각 중이야. 그럼 계속 냉각하는 거니까 이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소결합 분자 운동이 훨씬 더 느려지겠죠. 그럼 수소결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자 이제 화살표 길이 완전히 이렇게 커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뭘 만드는 거니? 이제 완벽한 육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밀도도 많이 줄어드는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아주 쓸데없는 예문 하나가 나옵니다.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일까? 수도관이 동파할까요? 수도관은 재질이 뭐야? 철이 동파하면 큰일 나죠. 사실은 그게 동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했다가 아니고요. 수도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니네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관. 그럼 니네 엘베에서 딱 내리면 집에 현관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상한 문 하나가 있어. 네. 거기 그거를 열면 거기에 너네 집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계량기가 있어요. 아저씨들이 니네 집에 이제 수도를 얼마나 썼나 검침 많은 계량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읽으려면 여기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거야. 그 우리 집, 그 물 틀면 물이 찍 지나가면서 윙 돌아가요. 그럼 여기 숫자가 윙해서 숫자가 올라가겠죠. 이 숫자를 보려면 얘가 뭐여야 돼? 유리. 얘가 깨지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물이 얼어가지고 얘가 깨지는 겁니다. 그 이제 막 얼었어. 얼었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낮에 녹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얼어서 얘가 금가서 깨졌잖아. 그럼 이제 물이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죠. 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싫어. 우리 집에서 경험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 물론 이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다 갈아줘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가람 2층 잘 텐데 이게 터지니까 물이 어디로 들어가? 1층으로. 그러니까 뭐 1층 그 출입구가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모르고 쓰셨. 아니 내가 매상 안 해. 근데 쌤이 모르고 쓰셨는데 그. 아니 그거는 뭐냐면 원래 겨울이 되면 지금 한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너네 아파트 문 다 바꿨잖아 신식으로 이렇게 원래 좀. 근데 옛날에는 무슨 문이었냐면 저기 안 좋은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면 막 잘 안 닫히고 막 그런 거. 그래서 꼭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써 있어. 근데 이제 밤에 어떤 사람이 술 마셨겠지.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이제 집에 간 거지.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터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층도 터지고 2층도 터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 다 갈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불편한 거지. 이런 게 수도관 동파입니다. 요것만 가는 거야. 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도관 동파. 여튼 수도관 동파가 된 이유는 바로 어떤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부피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바로 CD 구간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D에서 2로 갈 때야. 그럼 D에서 2로 갈 때는 이제 완벽한 이런 육각형이 형성된 거야. 그래도 분자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럼 D에서 2로 가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분자 운동은 당연히 더 느려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똑같아. 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수소결합력은 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얘 운동이 이제 계속 느려지니까 얘네 둘이 당기는 힘이 커지죠.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는 수소결합 길이라고 하는데 얘가 세게 끌어당기니까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짧아지겠죠. 그럼 아까 요만한 육각형이었다면 얘가 짧아지면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더 작은 육각형으로 변하겠네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밀도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봐봐. 전자 2개, 전자 8개 아니 6개. 얘 전자 하나. 그럼 얘랑 저 전자가 어떻게 돼? 가까이 가까워. 안 되는데? 밀지? 그래서 얘는 늘어나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이런 물의 밀도 변화 그래프 관계를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구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그럼 이 구간은 밀도가 차이가 얼마 안 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우리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시야? 0도.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호수의 물은 어디부터 올까요? 뭐 이런 거지. 아래부터 얼어 위부터 얼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추운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온도가 이제 낮부터 시작해서 19, 87, 65, 43 19, 87, 65, 4까지 갔어. 그런데 온도가 4도가 되면 밀도가 졸라 크죠. 그럼 얘네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4도시물은. 4도시물은 이렇게 밑에 가 있죠. 그런데 3도가 돼. 더 추워졌어. 3도가 됐다. 밀도가 남도하네? 위로 올라오겠죠, 물이. 예? 2도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0도신데 겨울에 0도시물이 다른 온도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은 어디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야? 위부터,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너네 봐, 이렇게 얼음만 구멍 뚫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얘 막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 낚시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이야. BC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바로 얼음이 위부터 온다는 거죠. 얼음이 위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물이 위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너네 봐라.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 모르겠네.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거 그때 봐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닷물의 표면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오죠. 떨어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쭉 떨어지죠. 수온약층, 심해층. 심해층 가장 깊은 곳의 물의 온도는 몇 도? 4도. 그러니까 그게 괜히 4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은 온도가 4도. 만약에 온도가 더 떨어지면 걔는 못 살죠. 근데 이제 이 4도는 가장 깊은 곳인데 표면하고 달라붙으면 4도보다 높은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지열을 받죠. 특히 이제 요즘에 뭐 일본 난리 났다요 하면서요. 뭐 지진이 그런데 지진 갖고 난다니 막 태풍이 막 엄청나다며. 우리 지금 너무나 고요해서 더워 죽겠는데. 저희 태풍 온대요. 태풍 온대? 네. 언제 온대? 그래서 내일 엄청 더워. 36도까지 올라요. 그래서 내일 학교 조심히 오래. 학교 조심히 오래. 쌤이 아 니네는 단축 수업 안 하냐? 오늘 갑자기 6교시에 2층이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원래 50분에 끝나야 되거든. 20분에 보내줬어요. 아 겁나 좋다. 그니까요. 태풍이 언제 와? 몰라 나도 쌤이 온다 했어. 얘는 핸드폰 없었어. 맞지? 이 올해 여름은 태풍이 진짜 많이 안 왔어. 하나도 안 왔어. 그게 다 피해가서 그래. 더워. 왜 피해가? 너무 더운데. 근데 태풍 너무 좋지. 태풍은 위험해. 말 그대로 태풍이잖아. 근데 태풍이 위험하다는데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치? 잘 살고 대전에 잘안 오지. 태풍. 아 그래서 비 예보가 잠깐 있었구나. 진짜 와요? 언제 와요? 태풍이 오는지는 모르겠고 20개 비 예보가 있어.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왜? 수요일 목요일은
일주일의 중간이기 때문에 실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많이는 안 오네. 비가 그냥 내리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지나가. 살짝 지나가는 진짜. 이게 우리는 태풍이 와도 별 피해 없고 비 나오고 뭐 바람이나 불잖아. 시골 가면 난장가. 밤나무 어떡해요? 어떻게 밤나 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밤이나 떨어지겠죠. 어떡해. 피해가. 좋은 안 근데 다행인 건 이상하게 우리 동네는 그런 자연재해 피해가 되게 적어. 그게 되게 신기한 동네긴 해 거기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야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잖아.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뭐 이제 이렇게. 진짜. 물론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알지. 아버지가 그때 군대가 있어가지고 애랑 하나 군대 가가지고. 근데 진짜 전쟁이 난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진 곳이. 뭐 총소리 뭐 이런 게 없는 동네. 좋겠다. 평화롭겠다. 그런 동네야. 신기하다. 되게 좋은 동네예요 거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 깡촌이란 얘기지. 완전 깡촌 산속. 아유 그러니 내가 지게 메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지. 지게 진짜예요? 진짜 지게가 있어? 밖에 난 진짜 산에 나무하러 다니 지게 메고 나 들고 우와. 나 도끼 제일 못하잖아. 우와 지게를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 지게가 어떻게 집에 있지? 지금은 없어. 지금은 당연히 없지. 이제 신식으로 다 바뀌었지. 네,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기서 완전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지. 참나. 아이고 참. 아유 진짜. 진짜.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밀도 변화에 관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에서. 그런데 딱 보면 뭐 이런 게 이럴 것이다라는 거 수긍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얘네들의 기화열이라든가 끓는 점이라든가 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쟤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얼음을 가열할 거야.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을 가열하는 온도 변화 그래프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얼음이 점점 올라가네, 온도가. 그랬다가 0도씨가 되면 더 이상 안 변하겠죠? 그랬다가 다 녹으면 온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온도가 이제 여기서 그릴 거예요. 안 변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네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게 그린 게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 변화의 기울기를 조금 주의해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음이 녹는데 걸리는 시간, 물이 끓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주의해서 그린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 뭐를 표현하는 그림이니? 첫 번째가 여러분 요거 자 우리 화학원 Q는 C, M, 델타, T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럼 온도가 변하는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거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100g의 얼음을 가지고 실험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기가 될 때 질량은 안 변하겠죠. 그렇다면 이 Q는 뭐니? 가열 이거 할 때요. 얘네들은 당연히 일정한 불꽃의 세기로 가열하겠죠. 그럼 이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공급된 열의 양은 똑같아.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온도 변화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니? 비열과 관계가 있는 거겠죠. 어머 얘 봐봐요. 온도 변화 졸라 크죠. 그럼 이렇게 온도 변화가 겁나 크다는 거는 얘네들은 비열이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오케이 작다는 거죠. 근데 봐 기울기 얼음일 때 기울기보다 물일 때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요. 그런데 기체 수증기일 때 보니까 엄청 기울기가 크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들의 1번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비열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물의 비율이 제일 크네. 그리고 얼음이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되겠죠. 우리는 물의 비율은 좀 외우기 있죠. 물의 비율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오! 멋지다! 나 지금 올라갈 거야겠네. 3.15.
1도씨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물은 1g을 높이는데 1g을 1도씨 높이는데 4.2조를 필요하다는 거죠. 나 진짜 좀 부끄럽게 칼로리를 쓸 뻔했잖아. 1칼로리. 좋아요. 그러면 보통은 얼음은 얼마 정도 되냐면 그것의 반 정도가 됩니다. 수증기는 훨씬 더 작고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비열이 크구나. 근데 내가 지금 크구나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이 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큰 숫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데 이렇게 어떻다는 거야. 힘들구나. 그러니까 물은 가열하면 라면 끓일 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뭐 최대 해가지고 팍 끓여 라면을 빨리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를 갖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길이. 얼음이 녹는 현상을 우리는 융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융해할 때 시간이 요만큼이야. 이거 좀 큰 편입니다. 그런데 기화할 때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보통 얼음이 기화할 때 잘라버렸잖아요. 요 시간은 얼음이 융해할 때보다 5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녹여서 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10분이 걸렸다면 몽땅 물을 끓이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100분이 걸린다는 거죠. 아이고야 이거 뭐야? 그럼 도대체 왜? 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아주 강한 결합에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소 결합을 끊어서 완전히 멀리 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들이 융해열이 많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많이 기화열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들이 무슨 결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거니 수소 결합 때문이다. 아이쿠야! 그러면 융해열도 큰 편이고요. 기화열은 더 크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들이 융해열과 기화열을 비교할 수가 있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열을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량이 얼마인지 열량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열량을 계산을 하는 거는 자 열량 공식으로 Cm 델타 T 그럼 너네 봐봐. 이 델타 T가 있는 구간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델타 T로는 Cm 델타 T로는 계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문헌을 찾아보면 얼음의 융해량 숫자가 나옵니다. 걔는 1g을 융해하는데 못 외웁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1g을 융해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얘 곱하기 해서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자 Q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뭐랑 비례하는 거니? 열을 공급한 시간에 완벽하게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 여기가 5분, 여기가 10분? 아니 진짜 그냥 머릿속에 계산을 해놨더니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여기는 30분? 그러면 결국 이런 시간을 비교하면 융해열과 기화열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내가 아까 5분이라고 했어. 5분. 네. 여기 몇 분이라고 했어? 30분. 그럼 이게 몇 배야? 6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물을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융해열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다? 6배가 더 필요하다. 근데 C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융해열 모든 C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C까지 포함한 그거고요. C와 질량과 델타 T까지 포함한 거.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얘네들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C로 비교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아예 이들을 비교할 때는 뭘로 비교하는 거야? 시간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된 열량은 완벽하게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어떤 숫자를 다 포함한 게 시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융해를 한번 찾아볼까? 얼마인가? CM이 그러면 다 같아요? 어디서? 모든 그래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어떻게 융해열이랑 여기는 CM 자체가 없는 거잖아. 0이에요?
아니 CM으로 따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지. 아 그러면 온도 그 시간만 따진다고요? 그렇지. 그럼 그 CM을 포함한 게 융해열. 그 CM을 포함한 게 기화열. 아, 나 예전에 이걸 다 외웠거든. 왜? 그때는 이거를 외워야 설명할 수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외우는 걸 안 하니까 다 까먹어. 미치겠어. 얼음의 융, 해, 열. 어디 보자. 얼음의 몰 융해열 1몰당 6.01kJ 6.01kJ/몰. 함께 나오면 좋은데 물의 기화열이 안 나오네. 물의 기화열. 물의 기화열은 40.65kJ/몰. 36, 7, 40. 6, 7배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물을 다 끓여서 날려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물 끓이려고 올려놓고 까먹어가지고. 아, 진짜 나 그런 일에 나 미치겠어 진짜. 지난번에 물을 진짜 그게 몇 리터짜리 솥이야? 5리터? 5리터짜리 솥에다가 물을 한 가지 넣어놓고 나 이렇게 거의 바닥까지 졸였잖아. 타겠다. 안 타요. 타는 냄새. 덜 탔어. 왜냐면 물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지? 와, 우리 터를 대부분 태웠다. 옛날에 태웠어 사고를. 사고 진짜 냈어요? 사고를 집에서 어머. 그거 하다가 바닥 새까맣게 태웠다. 어릴 때요? 어릴 때 아니야. 어릴 때 아니야. 이제 딸내미 그 국물 주려고 걔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치 그걸 한 거지. 그래서 얼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다 해가지고 다 얼려놨어. 그리고 또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우리다가 그거 원래 밤새 우린 거거든. 아유 그런 일을 했네. 내가 그때는 그런 것도 했네. 요새 절대 그런 일 따위 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닐 표기 끓에 비열이 큰 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융해열, 기화열 큰 거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뭐니? 자 여기서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죠. 아유 녹는 점 높네. 끓는 점 높네. 0과 100은 높은 숫자죠. 그럼 우리는 이건 바로 앞에서 배웠잖아. 무엇에 비해서 높은 거야? 건전하게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거죠. 그게 무슨 결합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 해버린 거야. 이 그래프는 상당히 친숙하죠.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표면장력. 여러분 표면장력은 이게요. 어렵게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표면장력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그렇다면 이런 표면장력은 쉽게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풀잖아. 표면에서 장력, 당기는 힘. 그러면 상상을 해봐. 액체가 그 액체 표면에서 지들끼리 끌어당기죠. 그럼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애가 모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면장력을 쉽게 표현하면 그 액체가 액체 표면에서 자기들끼리 끌어당겨서 표면적을 어떻게 시키려는 힘을 말하는 거냐면 최소화하려는 힘. 그런데 자 수학 여러분 모든 모양 중에 표면적이 제일 작은 모양은 어떤 입체?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방울이 땡고래지게 오는 거 이게 바로 표면장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물방울이 땡그란 건 물방울 떨어뜨려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여기다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봐. 아 물론 많이 떨어뜨리면 중력 때문에 뻗지죠. 조금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래지죠. 그러니까
이 구라는 건 물방울이 동그랗게 내려가는 건 모두 다 표면 장력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이슬에 맺힌, 이슬에 맺힌, 풀립에 맺힌, 이슬이 동그래. 이런 것들이 표면 장력. 그러면 결국은 표면 장력을 최소화하려면 거기 있는 부자들끼리 세게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게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하는 게 바로 수소그라. 아이고야. 그런데 물보다 표면 장력이 훨씬 더 센 이렇게 완전 땡골한 걸 만드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분자라고 하는 건 입자간의 인력이 큰 놈을 분자라고 했어? 약한 놈을 분자라고 했어? 그럼요. 완전히 분자와 다른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놈. 액체 금속 바로 누구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는 완벽하게 힘이 분자와 겨룰 수 없는 그런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너네들은 아마 수소는 이렇게 땡골한 걸 본 적이 없을걸요? 그래, 난 본 적이 있죠. 예전에는 지금은 온도계가 이제 하면 적외선 온도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온도계는 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데우는 거 있죠. 직접 졸라 어려워 씨. 그 교련 시간에 니네 교련 없잖아. 교련 시간에 하는 거야. 안 보여. 대체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맨날 다 거짓말로 써놓죠. 자기 체온제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수행평가죠. 아니 뭐가 보여야지. 안 보여. 근데 그거 다 깨먹는 놈이 한둘이 아니죠. 위험하지 그때는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해서가지고 바닥에 뚝 떨어지면 진짜 동글동글 이렇게 굴러다닌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에게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 쪼개지죠. 왜냐면 잡는 순간 자기들끼리 딱 뭉쳐버리는 거야. 인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게 걔네들 선생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쓰레받기 빗자루로 주워 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렸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이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그때 그거 그냥 이렇게 만졌단 말이죠. 물론 만지다가 금방 손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 먹어야 이제 그게 인체에 유해가 되겠지. 근데 자꾸 쪼개가지고 엄청 조그매지면 그 수은 증기가 들어간대. 이제 그럴 때까지 갖고 노는 게 아니니까. 뭐 여하튼 수은이 아니라면 표면 장력은 물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누가 더 동그랗냐? A냐, B냐, C냐? 이거죠. 그럼 표면 장력이 제일 큰 애가 누구다? C, B, A 순이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각도를 따지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유 선전할 때도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왕관표 뭐 이런 거 선전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우유의 주성분이 물이니까. 근데 표면 장력 이거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우주 공간에 갔어. 걔네도 무중력 상태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부 다 어떻게 된대? 이렇게 된대죠. 그래서 뭐 재채기를 액체하면 막 이 침방울들이 공기 중에 떼굴떼굴 떠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못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빨대로 먹어야 되고. 제일 심각한 게 화장실 이러잖아. 안 떨어져가지고. 끔찍하지? 그냥 붙어있는 거야. 너무 싫어. 그래서 이거 압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대, 화장실. 별게 다 했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이런 거 상상하면 재밌잖아. 자, 뭐, 여전히 이런 게 표면장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장력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다 동그란 거야. 그래서 이제 예로 나오는 거. 아유, 이게 뭐지? 호수 위에 떠다니는 물방울이 아니야. 달기네. 소금쟁이. 아유, 씨. 그러다고 생각해. 소금쟁이가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 거. 그것도 물의 표면장력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100% 물의 표면장력 때문은 아니에요. 물의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와 이게 물이야 물 분자와 물자가 수소결합을 하잖아. 이게 이렇게 수소결합 얼굴이 섞여 있으니까 걔가 발로 밟아도 걔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소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또 다른 원리가 있죠. 이것의 일부와 이제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아까 얘기한 거야. 이게 소금쟁이에 반해서 기름 같은 게 나온대. 기름 같은 게 나와서 앉았는데
그것도 있고 소금쟁이의 발의 구조를 보면요. 어때요? 어때? 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대. 우와. 그래서 이렇게 발을 하면 여기에 공기가 함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력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서 안 떨어진대요. 근데 편향장력이 때문에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어? 이렇게 밟았어. 네. 그럼 얘네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 쑥 빠지겠지. 네. 그런데 얘네들이 안 끊어지는 거지. 이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이런 거 저런 걸 해도 물 문제가 툭 끊어져 버리면 쏙 빠져버리겠지. 네. 그런데 요것의 일부도 일조를 한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 위에 바늘 띄우기. 자, 바늘의 재질이 뭐야? 철 밀도가 7.8이야. 물 밀도가 1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때는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늘이 뜹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바늘 좀 줘봐요. 우리 한번 띄워보려고. 그리고 니네 실험을 하잖아요. 백날에도 못 띄워요. 왜냐하면 바늘을 한쪽은 굵고 한쪽은 얇잖아. 이게 무게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봐봐. 이 손가락이 수수벼락이라고 생각해봐. 물 분자들끼리 수수벼락이 여러 개 있으니까 무거운 거를 얘가 이렇게 받치는 거야. 그래서 뜨는 거야. 그럼 얘를 띄우는 걸 니네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화장실에 이제 그 세면대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일단 화장지를 먼저 딱 올려. 그리고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 화장지에서 저절로 무게중심이 맞아져. 그 화장지는 물 먹어서 빠지고 얘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되게 신기해. 진짜 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또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떠있어. 그러면 이 밑에서 막 물 부담이 상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막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물질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이물질이 들어가면 물과 물 사이에 걔가 끼어 들어가면 그렇지. 수소결합력이 약해지겠지. 그러면 상상 여기는 모든 애들만 수소결합으로 막 줄다리기라고 내가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그 이물질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뭐냐면 비눗방울, 비눗물. 비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의 수소결합이 홍에 갈라지듯 쫙 갈라집니다. 그럼 봐라. 줄다리기 하다가 여기가 끊어진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줄다리기 하다가 누군가 줄을 놓쳤어. 그럼 놓친 곳을 끊어졌다고 쳐. 끊어진 곳을 기준으로 쫙 이렇게 뒤로 밀려나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요걸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은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끊어져서 밀려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끊어진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는 물이 하고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니? 바늘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A로 간다. 그럼 만약에 비눗물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바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금방 관찰할 수 있다? 그냥 이제 우리 물 받아놓고 잘 아시잖아. 근데 물 받아놓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렇게 세수하면 얼굴에 있던 기름이 그 위에 쫙 뜨는 거 알죠? 한번 물 받아놓고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빼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옆으로 보잖아? 쫙 떠있어. 그런데 거기에 손가락에다 물 묻혀갖고 비누를 이렇게 좀 묻힌 다음 거기 어딘가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려봐. 그러면 그 뒷접으로 해서 떠있던 기름이 쫙 움직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바로 이거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걔는 누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야? 물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험을 할 때 이런 실험도 하고 얘는 이제 바늘이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고요. 하드보드지를 별 모양으로 오리는 거야. 그 별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놓기 전에 수정액 있죠. 테이프 말고. 테이프로 하려면 좀 비싸니까 이렇게 많이 쓰여져요. 수정액을 한쪽 면에 좀 꾹 짜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 뭘 떨어뜨릴 건데 막는 용도야.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해줘야 돼. 테이프 몇 번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수정액을 다 발라. 시험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르고 여기다 아까 비눗물 있죠? 비눗물을 좀 많이 굽자. 그러면 당연히 흘러내려가겠죠. 근데 얘는 막히고 비눗물이 어디로만 떨어지는 거야? 여기로만 떨어지죠? 여기에 수소계랑이 끊어져. 그러니까 똑같아.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럼 여기도 이쪽으로 떨어진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 여기도 이쪽으로, 여기도 이쪽으로. 그러면 이 별이 빙그르르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런 게 실제로 수소결합을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이거 초딩들 해주면 되게 재밌어하죠. 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가 그게 이제 또 시험 문제일 거고요. 근데 니네는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물의 이런 전반적인 성질이 포인트고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화원이 4단원이었어. 근데 그 한 단원이 전부 다 물에 대한 설명이야. 한 단원 내내.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물만, 한 학기에 1중간고사가 다 물인 거지. 그때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나왔던 것들이죠. 네,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근데 바늘이 안 떨어져, 안 가라앉아요? 네. 결합이 떨어져. 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떨어지면 퐁당 들어가지. 조금 옆에다 해야지. 그래서 이게 좀 떨어뜨려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쪽이 끊기면 서로 다 끊기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만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떨어뜨려야 돼 이걸 막. 그래서 쭉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는 이제 떨어지겠지. 네. 그래서 떨어뜨리는 위치 실험하다가 실수해서 나한테 떨어뜨리면 이제 바늘이 퐁당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표면 장력을 실험하는 실제 예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들어봤을걸? 모세관 현상. 네. 모세관 현상 어디서 들어봤어? 무슨 현상? 생물할 때. 그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들어봤죠. 뭐 할 때 들어봤나 몰라지? 모세관밖에 몰라. 모세관밖에 몰라. 그 모세관 현상이 뭐에서 나오냐면 식물이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물을 빨아올리잖아. 그렇지. 삼투압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식물이 조그만 애들은 사실 뭐 어떻게든 그거 빨아올리겠죠. 근데 100m가 넘는 나무도 그 끄트머리까지 물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상승하는 그 원동력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야. 절대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대. 거기에 일부가 바로 뭐라는 거야? 모세관 현상. 근데 그 삼투압도 당연히 있죠. 삼투압 기본적인 거야. 그게 이제 뿌리압이라고 하는데 삼투압이죠.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 있죠. 그다음에 물길 응집력. 하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맨 꼭대기에서 나뭇잎에 있는 물이 기공으로 빠져나가잖아. 증산작용. 그 들어본 거 같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모세관 현상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설명할 거니?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물 분자들끼리의 인력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모세관 현상을 본 적 있나? 이건 사실 집에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어? 못 봤어. 이게 요즘엔 이게 식탁에 유리가루 깔려 있어서 그래.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자, 그럼 이제 오늘 엄마 몰래 물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떨어뜨리니까 그냥 살짝 떨어뜨리기만 하잖아? 그럼 물이 쫙 빨려 들어가. 네. 그거 빼느라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A4 종이가 깔깔게 집어넣어가지고 종이로 물을 흡수시키는 거야. 그것도 모세관이야. 종이 내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겁나 작은 관들이 있어. 왜냐면 얘네들 셀룰로스잖아. 얘는 코팅해서 얘는 안 돼. 이 종이가 코팅돼 있잖아. 얘는 안 되고 일반 종이 있죠. 그건 돼. 그럼 완전 코팅 안 된 종이 화장지잖아. 네. 화장지 찌라라고 너무 얇아갖고 집어넣지 못해. 그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A4 용지 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쫙 더 좋은 건 신문지. 신문지는 완전 코팅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쫙 빨려 들어와. 그것도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모세관 현상을 실험할 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물이 이렇게 담겨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 끄트머리만 이렇게 담가놓고 이렇게 빼봐.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있는 물이 다 이쪽으로 빨려 나와. 그것도 모세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뭐니? 그래서 이제 아이고 물이야 물.
그런 것들이 모세관 현상인데 미끄러. 자, 모세관을 좀 확장을 해볼까요? 아유, 물 너무 많이 넣네. 자, 물을 너무 많이 넣고요. 그럼 모세관을 확장을 해서 요만하다고 생각해봐. 근데 요거는 바로 뭐니? 유리로 만들어진 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물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물끼리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 당연히 수소그램력이죠. 그 수소그램력 때문에 물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응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건의 응집력. 그런데 이런 응집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다 쓴 거냐면 같은 액체끼리 끌어당기는 힘. 같은 액체끼리 당기는 힘. 이거를 우리는 응집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물과 유리의 부착력. 물과 유리의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당연하지. 이 물이 유리랑 이렇게 막 되게 친하단 말이야. 그럼 얘들끼리 잡아당기는 힘.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착력이라고 부릅니다. 부착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 콜라나 사이다를 먹으면 거기에 빨대를 꽂아주잖아. 빨대 딱 꽂아놓으면 빨대 기포가 송송송 달라붙어 있지. 그런 걸 부착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다른 물체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자 여기서 이제 애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묻죠. 야, 그럼 물이 세게 끌어당길 거 같냐? 물과 유리가 세게 끌어당길 것 같냐? 라고 묻죠. 그럼 누가 세게 끌어당길 것 같아요? 오, 굿잡! 물과 유리가 세게 끌어당깁니다. 애들은 막 맨날 물끼리 세게 끌어당긴다고 하니까 그냥 물건이 세게 끌어당기나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오, 좋아요. 물과 유리가 세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의인법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유리가 물 너무 좋아하죠. 야, 물 이리 와. 이제 물이 막 유리 타고 올라가죠. 하나가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물이 나도 응집력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럼 얘가 따라 올라오면 또 유리가 물을 또 끌어당기죠. 그럼 또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양쪽에 유리를 타고 물이 딸려 올라가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고 또 딸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딸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머, 물 졸라 많이 올라갔네. 그럼 이 올라간 물은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는 거야? 중력. 그럼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부착력과 걔를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 응집력이 작용하죠. 언젠가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과 중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같아지겠죠. 그럼 그때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봐봐. 내가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한 게 뭐냐면 유리벽을 타고 올라가는 걸 과장을 했죠. 그럼 이 얘기는 집에 있는 유리컵에다 물을 담아 놓잖아요. 전부 다 쌓이는 벽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몽땅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얘네들을 실제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다는 거죠. 부착력이 크다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집에 이거 물로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는데 만약 이거보다 더 얇은 관을 사용한다면 이라는 거야. 아이쿠야, 부착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죠? 응집력도 안 달라지겠죠? 그럼 얘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중력도 안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아까 이만큼 넓으니까 요만큼의 물이었다면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의 무게는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얇아지면 당연히 올라가는 물의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더 얇으면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런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모세관 현상이라는 거죠. 오케이? 어머나. 그러면 결국은 모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응집력과 부착력에 의해서 요 표면보다 높아지기만 하는 거가 아니라 수은으로 설명하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수은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도 졸라 크죠? 중력도 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수은이라고 하는 놈은요. 부착력보다 지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 엄청 커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수은을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다가 자 이게 수은입니다. 아이고 이거 유리예요. 그러면 수은과 유리보다 수은끼리 당기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들끼리 막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기들끼리 뭉치면 표면 장력 둥그레지죠? 그런데 지들끼리 뭉치니까 얘들 무거워서 중력 작용하죠?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 내려가겠네? 그럼 올라가는 것만 모세관이 아니라 처음보다 달라지는 내려가는 것도 모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은과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있죠.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초등학교 때 배우나? 어디서 배우지? 이런 걸 메니스커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몰랐대 그런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은 볼록한 정도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게 결정되는 게 바로 부착력과 응집력의 차이라는 거야.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완전 물리화학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밀도 들어가고 뭐 이런 힘들 들어가고 그럼 졸라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응집력과 부착력의 차이로 인해서 수면 표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전체적인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허술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에 관한 거 그래서 57페이지 숙제.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 많이 얇아지면 왜 물이 더 많이 올라가요? 얇아진다고 해서 얘네들 부착력 변할까 안 변할까? 부착력을 10이라고 한번 해볼까? 얇아진다고 해서 물끼리 응집력 안 변하지. 응집력을 10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 잡아당기는 힘이 두꺼울 때도 17. 얇을 때도 17이지. 그럼 이 중력에 해당하는 무게도, 물의 무게도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넓으면 요만큼 해당하는 물의 양이 17이야. 네. 좁으면 더 높아져야 물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되겠지. 그러니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 올라가는 거죠. 부피는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부피는 똑같다기보다는 질량이 똑같은 거죠. 무게가 똑같은 거죠. 물론 밀도가 똑같으면 부피도 당연히 똑같은 거고. 내가 지금 중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설명했으니까 가장 정확한 단어는 물의 무게죠. 지금 서훈이 막 죽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근데 저 수원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게 그 수심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문제가 나오죠. 57페이지 숙제. 나눌 때 겁나 열심히 설명했는데 액체 설명할 때 또 남았어요. 근데 그건 물이 아니야. 야, 나는 진짜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액체와 분체를 이렇게 막 한 단원에 막 이렇게 막 다 넣는 게 난 진짜 이해 불가. 설명 졸라 할 거 많은데 씨. 자, 그래서 66페이지랑 66페이지, 67페이지, 8번까지 66, 67페이지, 8번까지 진공이니까. 그치. 이건 진공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 거야. 비교.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비교군 아니야. 대조군 아니야. 비교군. 같은 말. 비교군. 대조군이랑 같은 말이에요? 비교군, 대조군. 같은 말. 실험군이 다른 말. 근데 저거는 위가 뚫려 있으니까 밑에 들어가고. 당연하지. 이거 위에 막혀서 못 올라가지. 당연이지. 야, 이게 위에 막혀있으면 공기가 있는데 얘가 올라오게 냅두었어?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걸로만 실험할 수 있죠. 근데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물이 유리가 아니라 재질을 바꾸잖아. 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관. 어려운 말이죠? 플라스틱 빨대예요. 그럼 플라스틱 빨대로 하잖아? 이 크기가 바뀝니다. 저렇게 돼요. 당연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재질을 바꾸느냐, 뭘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면 너네들 물은 무조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식물로 가봐. 식물의 물과는 세포벽이잖아요. 그럼 그 세포벽인데 일단 얇고 그 부착력이 걔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세포벽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셀룰로스는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걔네들도 수소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소결합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착력이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그 물관의 모생화 현상이 엄청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이제 신기한 거죠. 생물을 배우다 보면 화학이 또 엄청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물질들이 다 화학 물질이니까. 근데 이런 글이 뭐가 올라가는 그림 압력에서도 배우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또 나와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걔네들은 눌러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밖에서 이게 눌러서. 거기에 눌러. 그렇구나. 그런데 얘가 뚫려 있으니까 얘네들은 밖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어때?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와놓으면 공기가 누르는 힘도 있고 중력도 누르니까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저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는. 얘가 엄청 세다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냥 아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벽 타고 이렇게 가다가 말걸? 왜요? 중력. 이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혀 있어. 네. 그럼 여기 공기가 있는 거잖아. 네. 공기가 얘 올라오게 냅두겠어? 진공이면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올라. 변화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요? 진공이면 부착력이랑 그 응집력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진공으로 만든다고? 그럼 쭉 빨리 올라가지. 지금 장난해? 그래서 그 유리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올라. 그래.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너네 왜 집기름 같은 거를 이게 그냥 넣으면 안 올라가는데 그거를 좀 데워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있을 때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엎어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맞다. 근데 얘가 식으면 여기 뜨거울 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식으면 애들이 모이잖아. 네. 그럼 물이 쭉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이건 얘 진공인데 그러면 진공이니까 어디에서 완벽하게 누르고 있어? 바깥쪽에서 완벽하게 누르지. 봐봐. 진공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안 누르고 어디서만 누르는 거야? 밖에서만 누르니까 얘가 안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또 올라갔어. 결과 봐봐. 올라갔어. 그럼 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힘만 있을까? 누르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얘 당연히 뭐가 작용해? 충격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충격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바깥쪽에서 못 내려오게 누르는 힘이 같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일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수은이 올라가. 네네네. 수은은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진공 여기가 뚫려 있으면 그냥 쭉 내려가죠. 와. 누르는 힘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공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누르는 만큼 올라가죠. 그럼 이 누르는 힘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하는 거야? 대기압. 그래서 대기압 쭉 잘라서 왼쪽 위에서 누르는 힘과 오른쪽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근데 이게 진공이니까 요게 곧 수음기능의 압력이라는 거지. 그걸 저렇게 해서 만든 게 몇 기압이라는 거야. 1기압이 76cm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서문이가 물어본 거 바로 이거야. 그럼 이 실험은 왜 들어가 있니? 첫 실험은 대기압이 몇 기압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1기압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얘가 진공이니까 바깥쪽에서 1기압으로 누르고 수음 기능이 내려가는 힘도 1기압이다. 이걸 아직 안 배운 거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증기압력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입이 아플 정도로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막 조금 더 지나가야 이제 난 설명이 이만큼하고 너네들 막 문자 풀다 이만큼 그러죠. 용액. 용액도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이게 너무 싫어. 용액
이 농도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제 농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냥 공식을 외워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위에 뭐가 있었냐? 몰라 농도, ppm, ppm. 퍼센트 농도. 와. 걔네들 다 바꾸는 거 나오죠. 아 그거 바꾸는 거 계산 싫은데. 그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실제로는 그 계산이 엄청 중요해.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완전 알찬 수업이었다. 그렇죠. 아우, 오늘 민경이가 막 이렇게 말똥말똥하고 막 좋은데요? 서훈이 지금 막 눈물 나고 막 눈 한풍 참고 막 이거 까도 돼요?